자, 새로 사. 제대로 된 거. 아니 얘는 그대로 꽂으시고요. 지금 갖고 계신 거 있잖아요. 이거? 네, 그걸 바꾸시면 돼요. 네. 혹시 문도 접히는 거? 응? 둘다 접히는데? 하나, 둘. 하나, 둘. 지금 소리가 나오나요? 소리가 나오시나요? 오늘 진짜 태국 마지막 날인데 잠깐 나와주시면 안 돼요? 지금 저기 이 차량에 태국 많이 하시죠? 태국 차량은 고객님이 역사적인 태국 시공의 마지막입니다. 이 태국 사랑을 받아왔고 극히 소리가 이제 안 나오나요? 소리가 또 안 나오네요. 주방도 갖고 계시나요? 있잖아요. 하나 더 가져가는 거 없어요? 두 개. 얘가 좀 잡으면 섞였어요. 지금은 소리가 어떤 의미였습니까? 지금은 하나, 둘, 셋, 넷. 예, 제가 방송이 좀 미숙합니다. 예.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지금 나왔다 안 나왔다. 얘를 바로 바로 장착을 하고요. 이거 빼겠습니다. 빼고 끄고 빼겠습니다. 나옵니다. 이 이거는 3 빼겠습니다. 자, 안정적으로 이제 마이크를 빼고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페브 차량은 10여 년 전에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큰 사랑을 받았었죠. 예. 지금 시점은 이제 역사 속에, 예, 이런 컬러 필름을 시공하는 마지막 차량입니다. 본사에서 시공하는 마지막 차량입니다. 그래서 또 의미도 깊고 그래서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페부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고객님이 한 분 계신데 이 페부 차량만 10대 이상 시공하신 고객님이 이 앞에 계십니다. 참 저하고 또 사연이 있어서 얼굴을 또 보여드리고 싶지만 그러고 싶지 않은 소비자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이 차량은 이제 그 EQS 차량, 벤츠 EQS 차량의 580, EQS 580 모델입니다. 차량은 흰색이고요. 페부 지금 전면에 시공하는 것은 이게 지금 몇 프로죠? 60%죠. 60%, 전면에 60% 시공하고 측후면에 40% 필름으로 시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페부 시공하는 그 모습을 그동안 여러 번 보여드렸기 때문에 제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시공하는 모습을 쭉 한번 보시고요. 즐거운 라이브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설명할 것이 있으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주십시오. 저는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필름은 이제 멀티 레이어드 필름이라고 얘기합니다. 타사의 3M의 멀티 레이어드가 한 종류가 있고요. 멀티 레이어드를 수축할 때는 350도에서 450도로 이 열풍기 온도를 주고 시공하는데 저는 제가 뭐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필름에 닿는 온도가 중요하지 히트건의 온도는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거리와 속도를 이용해서 필름의 어떤 수축의 양을 가늠하고 수축을 해도 필름에 데미지가 생기지 않으면서 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항상 630도 온도로 수축을 합니다. 이 필름은 좀 느려요. 일반적으로 그냥 열풍이 갖다 대면은 쭉쭉쭉쭉 수축이 되는데 요건 한 2배 정도 속도가 느립니다. 2배 이상. 인도 필름을 생산하면서 자동차용과 건축용의 차이점 생산하면서 자동차용 같은 경우는 필름의 히트 슈링킹, 열 수축을 고려해서 필름의 텐션을 줘서 이제 생산을 하죠. 하지만 이 멀티 레이어드 필름은 이제 수축을 고려할 수 없는 코팅 구조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축의 방향이 확실하게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수축이 아주 원활하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승현씨, 지금 화면이 채팅창이 그냥 사라져버리거든? 사라지지 않게 하는 설정이 저쪽 이 카메라 말고
저쪽에서 좀 가능한지 질문을 볼 수가 없잖아. 싹싹 지나가. 떴다가 없어져 버리고 하니까. 참고로 이제 제가 한국에서는 이렇게 외관으로 봤을 때 반사가 되는 형태의 필름이 굉장히 많이 시공이 되어지고 있죠. 이거는 물론 일반적인 반사 필름이 아니지만 근데 반사가 되는 필름들은 기본적으로 수축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 이 필름은 이제 멀티레이어드라는 좀 특수한 코팅 과정을 거쳐서 이런 어떤 색감을 내는 필름인데, 보통 이렇게 색감을 내려면 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반사 필름을 꽤 많이 시공을 하지요. 예? 그런데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이 반사 필름을 시공하지 않았던 분들은 이런 반사 필름을 만나면은 굉장히 곤혹스러워합니다. 틴팅집 그 사장님들이죠. 예. 한국에서는 이제 많은 틴터님들께서 이제 반사 필름을 경험하시지만 한국에서도 특정 브랜드, 예. 무슨 이게 뭐더라? 이거 그래요? 이렇게? 아이고. 한국에서도 이제 그 비반사 위주로 나오는 브랜드, 예. L 브랜드라고 그래요. L 브랜드 이니셜 쓸게요. L 브랜드를 오래 시공하셨던 L 브랜드는 유수의 세계적인 브랜드입니다. 윈도우 틴팅 브랜드 중에서 이제 L 브랜드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죠. 예. 그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들은 전부 비반사 필름. 이어서 그런지 일단 반사가 되면은 굉장히 난감해 하신다고 그럴까요? 예. 좀 뭐라 그럴까? 익숙치 않은 어떤 수축력을 갖고 있는 거죠. 평상시에 쓰던 어떤 수축력하고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게 반사다 보니까 반사 필름 수축을 겁내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다양한 필름 틴터라고 하면은 이제 다양한 필름들을 좀 잘 브랜드에 상관없이 잘 다룰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비반사만 시공하셨던 어떤 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은 또 특정 브랜드의 필름만 오랫동안 시공하셨던 분들은 반사 필름을 굉장히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승현 씨 저기서 저것 좀 펴놓고 펴놓으면 고맙고 저쪽에서 불줄 좀 갖다 와줄래요? 안 보인다. 반사 비반사를 막론하고 어떤 필름이든 주어진 내 앞에 필름이 있으면은 수축을 좀 잘 할 수 있는 그런 버전이 진정한 어떤 틴트 아니겠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그 경험한 그 미국 그 미국 틴팅을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은 위에가 공간이 좀 있나요? 없죠? 공간이 없어요. 자, 이쪽에 센터? 미국에서 왜 반사 필름을 시공을 하지 않냐? 그 역사와 유래가 굉장히 깊습니다. 미국에서 왜 반사 필름을 시공하지 않는지.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자, 길게 놔주세요. 길게. 반사 필름을 자동차용 필름으로 간주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미국의 틴팅법이라는 것이 반사냐 비반사를 놓고 썬팅 스티커를 발부를 하고 안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왜 반사 필름을 시공하지 않냐? 네.
미국에 있는 반사 필름들은 모두 건축용을 위해서 고안된 필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HP 하이 퍼포먼스라는 필름을 고안을 해서 일부 금속을 집어넣어서 열 차단율을 조금 높였죠. 40%까지 높여줬죠. 하지만 그 금속 필름들은 외관으로 봤을 때 반사성을 띠지 않습니다. 그게 HP라는 필름이고 하이 퍼포먼스 필름이에요. 대본에 이런 어떤 반사성이 나오는 필름을 주고서는 이것 좀 시공 이런 반사 필름을 시공할 수 있나요?라고 하면은 먼저 대답이 금방 네, 할 수 있어요. Yes, I can이라는 대답이 나오기 전에 잠깐 망설이는 경우가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예. 한국에서 나오는 반사 필름들은 자동차용 반사 필름. 그러니까 이제 수축, 히트 슈링킹 작업을 할 때 수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열성형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필름 으로 고안을 해서 코팅 공정을 거치기 때문에 진짜 뭐 한 대여섯 대만 시공해 보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정관념이 굉장히 큰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 고정관념을 깨려고 노력하지도 애를 쓰지 않는 굉장히 보수적인 틴팅, 가장 보수적인 틴팅을 하고 있는 나라가 이제 미국이죠. 다양하다고 하지만 전부 지역이 넓어서 생기는 어떤 다양함이지, 윈도우 필름의 종류는 미국에서 99% 이상이 다 비반사, 블랙 필름입니다. EQS 차량은 힘들지 않나요? 응? EQS 차량 시동 난이도가 힘들지 않나요? EQS? 지금 하는 차량 난이도가 어떠냐고. EQS 차량은 크게 힘든 건 없어요. 차 유리가 굴곡이 많거나 백킹이 깊어서 생기는 그런 어려움은 없죠. 요즘은 틴팅하기 제일 쉬운 차가 대한민국 차였죠. 그전에는. 근데 제니시스, 타르가, 벤틀리, 포르쉐 타르가나 벤틀리 차량 또는 특수한 코베트라든가 아주 희소성 있는 굴곡이 많은 차량을 빼고는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썬팅하기 어려운 차가 어느 나라 차냐 그러면은 한국의 제니시스 제니시스 차량입니다. 그 이유를 윈도우 틴트를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제니시스가 제일 어렵다고. 레인지로버 스포츠나 벤틀리보다 더 백킹이 빡빡한 차. 그게 제니시스가 돼버렸어요. 이제 이 차를
차를, 명차들을 따라하고 싶어서 현대차에서 벤틀리나 벤틀리 차량을 놓고선 연구를 했겠죠. 당연히. 했는데, 틴팅하기에는 정말 나쁜 것만 진짜 적용을 해가서 그런가, 진짜 틴팅하기 안 좋은 차가, 예. 현대 자동차의 제니시스 차량입니다. 예. 이 멀티 레이어드인 이 페브가 왜 시장에서 우리도 이제 다시 단종하게 된 사연을 잠깐 시공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희 씨, 그쪽에 한 번만 닦아줄래? 반만 닦아줘. 와, 이거 이제 꺼도 되겠다. 뿌얘갖고. 오케이. 한번 켜봐요. 속이 좀. 오늘 날씨가 비가 오는데, 예, 가습기를 이렇게 틀으니까, 예, 보이시나요? 양이 어마어마한 가습이 됩니다. 예. 근데 밑에가 다 젖어버려요. 오늘 이제 비가 와서 그 정도까지 안 해도 되겠다 싶어서. 지금 미리
것들은 카바, 예, 카바를 띄워놨습니다. 이건 뭐 워낙 잡아 당기면은, 예, 이 상태에서 여기 이렇게 핀이 있는데, 그냥 잡아 당기면 돼요. 근데 이걸 좀, 우리 이제 벤츠 차량은 이제 항상 하니까 이걸 쉽게 생각하는데, 요 카바 띄는 거를 되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틴터님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있습니다. 예. 참고로 이 벤츠 차량의 카바는 뛰기가, 예, 그냥 잡아 당기면 되고 핀이 나갈 위험도 없습니다. 예. 조금만 내열고. 지금은 한번 청소를 스크래핑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유리에 보면은 유리에 고착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네, 스크래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착이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스크래핑을 해도 나옵니다. 그것이 하나의 어떤, 예, 물이 뭉친다든가 아주 미세한 기포를 남는다든가 여러 가지 원인 제공을 하게 되죠. 예. 전면 유리 썬팅은 틴팅의 꽃이라는 말을 참 오래, 예, 다들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실 겁니다. 왜 꽃인지. 예. 전면 유리 시공 하나를 놓고 틴터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이기도 하고, 또 시공도 가장 어렵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이제 전면을 보고 운전을 하지, 예, 측면을 계속 규시하면서 운전하는 사람은 없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시공을 하면서 생기는 전면에서의 어떤 먼지 한계가 운전자한테는 굉장히 민감하게, 예, 볼 수가 있겠죠. 꼭 먼지가 들어가도 다른 데 안 들어가고 운전석에 들어갑니다. 희한하게. 예. 다들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예. 청소를 잘하면은, 물론 청소를 잘해야죠, 기본적으로. 청소를 5번, 6번 했는데 왜 꼭 운전석 앞쪽에 먼지가 들어가나요? 이 문제를 푸시는 분들은, 예,
썬팅을 잘 하시는 분들이고, 이 문제를 풀지 못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좀 앞으로 좀 더 필요한 거죠. 예. 먼지를 이렇게 청소했는데 왜 먼지가 들어갈까요? 예. 정말 희한한 거죠. 이렇게 완벽하게 청소를 해도 먼지가 들어가는, 전면 유리에 먼지가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 예.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겁니다. 청소가 중요하지만 청소가 다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입증해주는 것이 그런 먼지의 문제입니다.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소위 말해서 이제 수축 작업을 다 하고 청소를 하고 필름을 이렇게
안착을 시켰습니다. 예. 안착을 시켰는데, 자, 수축이 잘 된 필름과 수축 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조금 엉망진창으로 수축을 했는데도 일단은 시공은 되니까 필름 그냥 밀어붙이면 되니까 이렇게 작업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이 수축한 모양이 예쁘게 나오고, 자, 여기서 이제 가스키징 쫙 이제 자리를 안착을 하죠. 가스키징 과정에서 필름을 쫙 밀었을 때 필름이 이 터널이 안 생기고 쫙 달라붙어서 예 안정되게 이 테두리 부분에서 이렇게 저쪽 좌측 우측 테두리에서 이렇게 들고 일어나지 않는 예, 그런 상태. 예. 분명히 수축 과정에서 이제 과도하게 수축하신 필터님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필름을 안착시켜 놨을 때 필름의 테두리가 쫙 일어나죠. 예. 일어나죠. 이렇게 과도하게 수축이, 보통은 이제 과도하게 수축이 됩니다. 예. 딱 필요한 양만큼만 수축하면 너무 좋겠는데, 보통 이제 과도하게 수축이 되죠. 그래서 이제 필름이 이렇게, 테두리가 이렇게 들고 일어납니다. 근데, 필름이 필름의 롤이 거꾸로 말려있는 필름들, 예. 주로 미국에서 들어온 필름들을 보면은 이 상태에서 이제 테두리가 이렇게 들고 일어납니다. 예. 원래 그 필름이 미국에서 개발은 됐는데 개발된 시점이 1940년, 50년대죠. 50년대, 60년대, 예, 50년대이죠. 그때 당시는 열수축이라는 게 없었고요. 미국에서 윈도 필름을 생산하면서 열수축을 고려해서 필름의 어떤 생산 할 때 코팅 과정을 고려해서 만들 리가 없죠. 예. 그것이 지금까지도 예. 미국에서 생산한 윈도 필름 라인업에 모든 미국산 제품의 라인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축에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수축에만 최적화가 되어 있지 스키징에는 최적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정확한 답변입니다. 시공을 하면 필름이 뒤집어져요. 예. 그게 제가 경험한 미국산 필름, 미국에서 판매되는 미국산 필름 롤의 방향이, 이면지 방향이 우리 필름과는 반대로 감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스퀴징 할 때 필름의 테두리가 일어나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윈드 필름 회사에서 스퀴징 한 다음에 어떤 버전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필름은 두께가 이제 2mm,
예, 지금 두 번째 밀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보통 윈도우 필름은 이제 1.5mm죠. 이건 이제 그 레이어의 층도 많고, 1.5mm는 이 칼라를 낼 수가 없어요. 1.5mm 두께로는. 그 때문에 이제 2mm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필름이 굉장히 좀 탄탄합니다. 그래서 스퀴징도 이제 한 번 해서는 물이 잘 안 빠지죠. 예. 그것도 각도를 제대로 맞추고, 특히나 이거를 여러분들 쓰고 계시는 그 13cm짜리 그 미국산 또는 요즘 중국산 많이들 쓰시대요. 그런 스퀴즈로 밀어서는 택도 없습니다. 네. 제가 유튜브에서 아무리 스퀴징에 필요한 것들을 한 10번쯤은 얘기했는데, 제가 앞으로 또 100번 더 얘기하더라도 크게 세상의 틴터님들이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도 좀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필름 스퀴징을 위해서는 요 10cm가 최적화된 크기입니다. 예. 날을 반듯하게 세워야 됩니다. 요 커팅을 해서. 예. 커팅하는 영상 찾아서 보시면 압니다. 예. 저는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틴터들의 틴팅 도구를 항상 주의 깊게 보는 편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맨 마지막 이 스퀴징 단계인데, 이 스퀴지 관리가 제대로 되는 데가 좀 드물 정도로 굉장히 좀 이제 엉성합니다. 예. 스퀴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걸 커팅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그냥 좀 쓰다가 버려요. 좀 쓰다 버리는 게 아니고 이빠이 쓰다가 버리는 거죠. 이빠이. 그러다 보니까 뭉툭해진 상태에서 시공을 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상당히 많아요. 예. 제가 이런 얘기 하는 이유는, 예, 스퀴즈를 잘 날이 서게 항상 관리를 해서 스퀴즈를 사용하십시오라는,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스퀴즈 날, 그 다음에 스퀴즈의 넓이, 여기에 굉장히 큰 비밀이 있다는 것을 언젠가는 깨달으시겠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전면 틴팅 시공을 마무리를 졌습니다. 와우, 배선이 조금 많네.
이쪽에서의 시공을 마쳤습니다. 이 시공 필름이 이제 어떤 퍼플, 에메랄드 블루 이 컬러 아주 강한 컬러다 보니까 안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 궁금하신 경우가 있죠. 예. 제가 밖에서 시공을 끝낸 페브 시공의 모습입니다. 예. 페브 60%. 예. 지금 이제 각도에 따라서 이제 옆유리 같은 경우는 이제 퍼플로 나오죠. 민수 이거 하나만 하면 되나? 네. 썬루프 안 하고? 썬루프 해야 돼요. 그럼 내가 이거 문자 할까? 네? 내 문자 할까? 썬루프 시공했어? 되고. 했어? 그럼 이것만 하면 되네? 아니 썬루프도 해야 되는데. 응. 썬루프 붙이셔도 돼요. 내가 이거 할게. 측면이요? 네. 다치지 않네. 응? 칫솔질 한번 하고 하시는 게 좋아요. 아, 그래? 오케이. 오랜만에 또 칫솔 한번 가야 되겠네. 오랜만에. 칫솔 쓰던 게 있어? 닫았어. 잠깐만. 와, 깨끗하네.
어디? 봐봐. 자국이 안 하나? 할 정도야? 눌린 것 같은데? 잘 넣을 것 같은데. 자. 안 되겠다. 이런. 이 필름을 안에다 대놓고서는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필름이 좀 씹혀서 좀 재단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페브 필름은요, 지금 문짝 하나하고 이제 썬루프 시공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칼라로 보이는, 이게 페브, 예, 마지막 시공, 예. 예, 색이 특이하죠? 예. 그 각도에서, 예, 보시면, 네, 색이 대부분 퍼플과 에메랄드와 그 다음에 각도를 많이 하면, 예, 블루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퍼플, 에메랄드, 블루라고 해서 이제 페브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컬러를 주기 위해서는 이제 필름을 이제 다층으로 코팅하는, 다층으로 코팅을 해줘야 됩니다. 코팅하는 것이 다층으로 쌓다 보니까 미세하게 빛이 들어오는 투과되는 방향이, 예, 각 층마다 반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그 각도, 예, 각기 다른 어떤 투과되는 각도를 이용해서, 빛의 방향이 바뀌면, 필름의 컬러가 바뀌어서 보이는 것처럼, 예, 일종의 착시 현상이죠. 예,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만들다 보니까, 코팅을 입히는, 분자 구조를 입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똑같은 컬러, 컬러가 나오려면 한 350층 이상, 예, 분사를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컬러가 안 나오는 멀티레이어는 만들기가 좋아요. 일정하게 만들기가 좋은데, 컬러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컬러를, 일정하게 만드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예. 한 롤 안에서 농도의 차이도 있고, 또, 그 반사되는 정도가 어떤 롤은 많이 되고, 어떤 롤은 적게 되고, 어떤 그런 불규칙한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생산을 100롤을 한다 그러면은 100롤을 다 쓸 수가 없고, 똑같은 필름을 골라내야 되는데, 여기서 생기는 어떤 생산에서의 데미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멀티 레이어를 또 다시 그 원단에다 또 코팅을 입혀야 돼요. 그 코팅 입히는 방식에 따라 또 컬러가 달라지고 하다 보니까 하자율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안정되게 만들기 위해서 컬러를 죽여버리면 페브의 어떤 특성이 이런 컬러의 특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에는 이 문제는 아직까지 이 해결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좋은 컬러를 골라내다 보니까 생산하는 곳에서도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느끼고 또 그 마진 구조가 나오지 않는 구조가 되고요. 또 그 생산한 것을 양산품을 쓰다가도 또 컬러가 나오지 않아서 롤을 버리는 경우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멀티 레이어에 크게 나눠서 이제 어떻게 다른 브랜드 멀티 레이어는 컬러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예. 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컬러가 안 나옵니다. 이렇게 컬러가 나오게 하려면은 골라내야 됩니다. 생산 쪽에서도 골라내야 되고 우리도 골라내서 필름 롤이 10개 중에서 3개, 4개는 못 쓰는 필름이죠. 예, 쓰레기로 버려야 됩니다. 예. 그 문제가 이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해결되리라고 보지만은 4년, 5년, 6년 동안 모든 제조사들이 노력을 했지만 그것을 아직까지 푸는 업체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잠정구역을 이제 단종을 했고요. 좋은 어떤 타이밍이 오면은 다시 선보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5mm만 자르시면 돼요. 응? 5mm만. 5mm.
헷갈려. 칼. 안에가 좀 깊이 들어가는 것 같으네? 좀 길어요? 아, 저기, 비필라 쪽이 좀, 좀 자르셔도 돼요. 좀 잘라도 되지? 오케이. 이런 각도, 어떤 각도로 잘라야 될지, 저는 이제 그전 영상에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찾아보시면, 예. 이 테두리를 다시 이렇게 잘라주는 그런 방법이 나옵니다. 그 성우 한번 같이 해주시죠. 같이 하자. 세팅해. 이 반사가 되는 필름들은 문짝 시공을 했을 때 상단에 돌가루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잘 보여요. 그리고 눈에 잘 띄고. 이 때문에 이제 반사성 필름들을 시공하기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먼지가 더 금방 드러내기 때문에. 예. 자, 지금은 이게 이중 접합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중유리입니다, 여기가. 예, 그래서 요게 칫솔이죠. 칫솔. 예. 칫솔로 접합유리, 이중 접합유리 사이에 홈이 파져 있고, 요 안에 실리콘이 딱 보입니다. 예, 만져집니다. 그 사이로 굉장히 먼지가, 예, 실리콘 조각 같은 것들, 먼지가 쌓여있고, 박힌 있는 어떤 실들, 미세한 먼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기가. 청소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서, 요거는 이제, 칫솔로 이제
청소를 깨끗이 아주 긁어서 그냥 내려주는 거죠.
자, 했어. 슈리킹. 이것만 올리고. 자, 오케이. 문자 끝나고 하자.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죠. 네. 모든 동작은 이제 마지막 동작에서 다 결정이 되는 겁니다. 매우 신중하게 저도 지금 왠지 말을 하면 안 되는 순간인데 어쩔 수 없이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네, 매우 신중하게 해야 되죠. 여기서 한 번의 실수가 이제 피를 꺾인다든가 먼지가 이제 하단에 주로 집중적으로 들어가요. 보면은 모든 상태는 그때그때 다 달라갖고 유지 상태가 지금은 살짝 이제 발수가 좀 살짝 있는 상태예요. 똑같은 유지를 하더라도 저도 가끔가다 인터넷에서 필름 시공하는 것을 보고 요즘 한국에서 어떻게 시공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는구나 알 수 있는데 아마 진정한 기술자들을 키워내는 시스템이라기보다는 한국에도 그 틴팅 학원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데서 유래가 돼서 이제 배워서 이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부 이제 문짝을 탈거하는 기술만 알지, 이면지를 다 깎고서 그냥 통으로 붙이는 그거를 처음부터 배워주다 보니까 아예 문짝을 뜯지 않고선 하는 시공 기술을 구사할 수는 있어도 되게 어색하게 하거나 익숙하지 못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공 공법이 인터넷에서 많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이제 블라스틴트 요즘 뭐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이런 시공 시간이 좀 더 많이 걸고서, 좀 더가 아니죠. 2배, 3배 시간이 걸리는 어떤 그런 시공법이 오랫도록 이제 살아남아야 이제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분들의 어떤 시장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근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컴퓨터 재단 필름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것만 시공을 하다 보면은 디테일 시공을 전혀 할 수 없는 구조가 나옵니다. 그런 것이 좀 걱정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보셨다시피 그 쪽유리에 헤라를 이용해서 청소하는 것은 지금 아예 배제가 된 상태죠. 예. 완전히 물로만 테두리를 긁어주고 이제 물로만 해줘야 완벽하게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헤라를 통해서 청소용 스퀴즈 또는 헤라를 통해서 먼지가 유입될 수 있다는 것을 완벽하게 잊어버리시고 그냥 헤라를 계속 주야장창 여러 번 밀어서 이제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꼭 헤라로만 청소하는 게 아니다. 플라스틱 스퀴즈로만 청소하는 게 다가 아니다. 헤라 속에는 항상 먼지가 있습니다. 먼지가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다 보면 다 잊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7mm 시공이 이제, 네, 그러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일부, 이제, 문짝을 띄지 않다 보니까 일부 남아있는 꺾임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없애려면은 열을 이용해서, 네, 스퀴즈로 이제 깔끔하게 이제, 네, 테두리에 있는 찍힘을, 네, 잡아주는 방법밖에 없죠. 네, 깨끗하게 싹 잡았고요. 야, 열려. 왜 안 열려? 자, 자, 지금은 썬루프는 칼라를 넣을 이유가 없죠. 왜? 칼라를 넣어도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썬루프는 이제 슈어엑스 제품을 수공을 합니다. 와, 크다. 우와. 시공을 했네? 얘는 시공을 했네?
유리에 담긴 유리에 페인트가 있는데 한번 밖에서 볼래, 뮤지야? 이거 뭔가 밖에서 봐봐봐. 이거 아니다 지워지네. 저 홈에 어? 홈 여기 부분이 있거든. 내려봐봐. 오케이 응. 이제 좀 잠깐만요. 폐부 60%로 전면 시공을 마쳤고, 예, 40% 시크면 시공을 마쳤습니다. 와우. 예. 폐부가 여기 대체적으로 지금 이런 색감을 갖고 있어요. 예. 이런 색감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가 가장 큰 매력적인 색이죠. 이 색깔이 선명하게 구현이 되느냐 안 되느냐, 예, 이런 영롱한, 예, 보라색이죠. 영롱한 보라색. 예. 이런 색이 구현되는 필름이 지금 타사에 비슷한 제품들이 멀티 레이어들과 나와 있는데 그 색이 안 나옵니다. 예. 이런 색감. 예. 이런 색감이 안 나오죠, 절대로. 예. 이런 색감. 예. 지금 컬러 어떠신가요? 예, 멋지죠? 똑같은 색인데 여기 이제 퍼플, 에메랄드로 보이는 이 컬러가 각도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예. 에메랄드 나오죠? 예. 자, 이거를 옆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예, 좀 특이하죠? 생각보다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밖에서 안 보이죠. 이게 농도가 이게 40%, 전면이 60%예요, 60%. 60%고 측면은 40%입니다, 이게. 예. 40%인데 컬러는 이제 안 보이죠. 예, 밖에서는 안 보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실외에서 보면 빛 때문에 안 보이죠. 실내라서 보입니다. 실외면은 더 안 보입니다. 빛이 있으면은 더 안 보이고, 비 오는 날 더 안 보이고요. 이 반사 필름의 특성인데, 멀티레이어드가 이제 반사가 없으면서, 반사가 이렇게 17도, 8도 정도의 반사면 반사율이 높지 않은데도 실내가 잘 안 보이는 어떤 특성. 극단적으로 이제, 잘 돼 있죠. 잘 돼 있죠. 칼라를 보여주려고 지금 이리저리 지금 이동하고 있는 상태고요. 요런 특성을 가진 필름이, 실제로 보는 거가 더 이쁘죠. 보는 어떤 관점에 따라 다 다르신데, 이거하고 뭐 지금 카메라 갤럭시 23이다. 이거 실제 어떤 구현되는 거 칼라하고 다르지가 않습니다. 멀리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칼라 이렇습니다. 요거는 일반적인 칼라는 아니죠. 일반적인 칼라는 아니죠. 그냥 검정 색깔로 시공하셨던 분들은 뭐 관점에 따라서 양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은 글쎄요. 가벼운 차들이나 CC가 적은 차들, 차체가 적은 차들은 제 기억으로는 저는 시공을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다 고급 차량들에만 시공되어졌던 차들이고요. 이거는 썬팅 필름은 패션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모자, 명품 모자 하나만으로 되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 모자를 받쳐줄 수 있는 바디가 있어야 되고, 웃들이, 디자인이 있어야 되고, 다 받쳐줘야지 그 칼라가, 모자가 이쁘듯이, 요거, 다른 것들이 다 받쳐줘야 됩니다. 차체 라인도 좀 이쁘게 나오면 더 이쁘게 나오죠. 당연히. 근데 검정 차들은, 차체가 이쁜 거하고 관계없이 다 그냥 흑색으로 보이니까, 특징이 없죠. 근데 요거는 이제 칼라다 보니까, 튄다. 근데 그냥 튀어서는 안 된다. 가벼운 차에 붙이는 것보다는 좀 차체 라인이 이쁘고 고급 차량에 붙였을 때 더 좀 특이하고 이쁜 구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대 자체가 지금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 대략. 홈페이지 보시면 가격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3천만 원짜리 차에다가 붙이는 케이스는 저는 못 봤어요. 특히나 페보. 아마 비슷한 그레이드의 어떤, 감사합니다. 아유, 좋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00 정도 해요. 이게 뭐 페보가 지금 뭐 2차뿐이 아니라 그동안, 이런 컬러를 낼 수 있는 필름이 없어요. 찾아보세요. 다른 데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비슷한 것들이 있지만 이 컬러가 안 나옵니다. 정말입니다. 장담합니다. 이 컬러가 안 나와요. 다, 꼭 그 컬러를 만들다가 만 것 같은 느낌. 조금 탁탁한, 칙칙한 보라색. 또 뿔구스름한 보라색. 뿔구스름한 그 페보 많이 보셨죠? 이건 뿔구스름한 그 붉은기가 돌진 않아요. 아예. 아마 그 원단을 제가 잘 알고 있죠. 근데, 그 원단으로 만든 제가 알고 있는 다른 멀티레이어.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멀티레이어가 아닙니다. 진정한 멀티레이어라는 필름은 존재하지 않지만, 어쨌든 컬러를 정확하게 낸다는 개념에서는 이런 글라스니티 페브만큼 컬러를 잘 구현한 필름이 있었을까? 자, 저기서 지금 보시면은요, 안쪽에서, 보시면, 누런빛을 뜬다, 페브가. 맞습니다.
누런 빛을 띱니다. 흰색 바탕에다 보면은. 근데 안쪽에서 보셨을 때 쭉 가까이 가볼게요. 이게 운전석에 앉았을 때 어떤 빛을 띠는지. 예. 자, 가보겠습니다. 어떠신가요? 누런빛이 그렇게 강하게 나오진 않아요. 운전하는 데는 큰 저는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이거 시안성 하나만 생각하시면 이 필름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이건 디자인 때문에 하는, 예. 예. 디자인 때문에 시공하는, 필름이죠. 예. 보세요. 예. 그래서 이제 폐부는 이제 일부의 어떤, AS, 예. 작품 몇 년이 지나서 AS 해줄 물량만, 지금 저희가 본사에서 보유를 하고 있고, 이 시공을 끝으로 해서 폐부 시공은 이 본사에서 아마 시공점에 일부 남아있을 거예요. 예. 예. 본사에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소개해서 하실 분들 좀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데, 본사의, 시공점에는 지금 남아있습니다. 본사는 지금 AS 물량만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 시공을 끝으로 해서 폐부 시공은, 예, 그동안 10년 동안, 예, 사랑해 주셨던 분들에게 너무 감사를 드리면서, 폐부 시공은 잠정적으로 이제 시공을 안 하겠습니다. 예. 혹시라도 측면만 하신다 그러면 시공이 가능하세요. 또는 15%로 전면까지 하신다 그러면은 아마 10여 대 이상, 20, 30대 분량은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전면하고 같이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후면 포인트 시공을 하신다. 그러면 또 오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전체를 다 시공하시는 케이스는 전면을 연하게 하고 측면을 진하게 한다. 그런 개념에서는 이제 시공이 이제 없는 거고요. 12%로 전면까지 해주세요. 그럼 특수한 상황이 한 번씩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본사에다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폐부 시공하는 라이브 영상 제가 버튼을 키고서는 이렇게 둘러봤는데 마지막으로 시공 후에 사진을 한번 둘러보시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신데 들어와서 이게 라이브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다음 이 시간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이세요? 미국. 제가 미국 들어가서 라이브 할 때 또 방문 주십시오. 예, 예. 미국에서 지금 조지아 메이컨이라는 곳에 그 웨어하우스하고 본사가 운영 중입니다. 웹사이트에 들어와 보시면은 예, 전화번호가 있죠. 아마 전화를 하시게 되면은 커스터머 서비스를 하고 있는 예, 안토니오라는 직원이 예, 전화를 받을 겁니다. 예,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전화 주시면 예, 응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댓글에도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는 시스템이 이런 시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전혀 아니죠. 그리고 아마 90%의 그 어떤 그 대도시는 미국 전체 지역으로 보면은 5%도 안 되는 거죠. 한국 같은 경우는 대도시의 비중이 굉장히 크지만은 예, 전혀 이런 환경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환경에 어떤 시공을 하는 미국 애틀란타에 있는 프리미엄 마스터가 6월 달에 오픈을 합니다. 예, 6월 달에 오픈을 합니다. 예, 기대해 주시고요.
거기서 아마 또 저하고 같이 영상을 송출하는 일이 있을 텐데, 정말 저와 같은, 저를 추종하는, 예, 장인 정신에 입각해서 시공하는, 글라스 틴트 시공점이, 6월 초에, 애틀란타, 둘루스에서 오픈을 합니다. 예. 그곳에서 아마 상당히 글라스 틴트였던, 그 면모를 아마 과시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 미국에서의 어떤 글라스 틴트의 모습도 많이 응원을 해 주시고요. 지금 정상적으로 필름 롤이, 예, 배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특히나 미국에 계신 한인 틴터분들이 대략적으로, 예, 노출된 업체만 해도 한 80여 군데, 88, 90여 업체가 계신데, 또 한국 브랜드 아닙니까? 미국에서 굉장히 고생을 하시고, 정말 뭐 한국에서 틴팅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굉장히 많은 애환을 갖고 계시고, 예, 사연을 갖고 계신 분들인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언제라도 도울 테니까 연락 주시고요. 저희 영상 끝까지, 열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